안녕하세요. 한수모의고사 5회 해설 강의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는 화작이라고 하죠. 1번부터 3번까지는 화법이고요. 그 다음 4번에서 7번은 화작, 합쳐서 나오는 문제. 그 다음 8번에서 10번은 장문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화작문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화법에서는 이제 발표 나왔고요. 그래서 발표에서 전기차, 리튬 이온 전지에 관련된 기술 관련된 것이 비문학에서 사실 나야 되는 내용이 조금 쉬운 내용으로 해서 화법 발표나 이런 부분에 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그 수능 기출문제도 뭐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토론이나 이런 발표로 출제되어서 문제를 풀게끔 하죠. 그래서 사실 화작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비문학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이 화법이나 장문 쪽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EBS에 나오는 비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풀어놓으면 그 소재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풀어놓는다고 손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풀어놓으면 어떤 소재가 좀 익숙한 소재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좀 풀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번에서 7번은 토론이 나왔고요. 토론 후 과제. 근데 이 토론이 어떤 토론이 나왔느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기업의 유연 근무제가 나왔어요. 최근 이제 수능 출제 경향을 보면 법, 경제, 법, 경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책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어떤 사회 지문에서 좀 많이 나오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런 토론으로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거는 좀 잘 안 나오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소재에 대해서도 조금 충분히 좀 여러분이 독해 훈련이라든가 비문학 지문들을 좀 많이 풀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됩니다. 네, 공부한 거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많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쭉 풀어보면서 점검해보는 것도 좋겠죠. 네. 4번에서 7번은 기업 요령 근무제에 대해서 토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 그 토론 후 과제가 나온 부분에 따라서 초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화법이고 여기는 장문이죠. 그래서 화법과 장문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고요. 8번에서 10번은 장문인데요. 이 장문은 조사 보고서 초고를 쓰고 이거에 대해서 블로그 작성 글을 쓴 거야.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내년 아이들, 현재 고2 아이들이 내년에 수능을 보잖아요. 그 내년에 보는 아이들은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이 있거든. 그 언어와 매체에서 매체로 들어간 내용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언매에서 언어가 문법이고 매체가 그러니까 블로그라든가 뭐 이런 신문이라든가 이런 매체거든요. 사실 이 화작에 다 같이 있던 건데 이게 나눠져가지고 이제 매체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조사 보고서 초고를 쓰고 이걸 블로그로 작성해가지고 또 올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이죠. 네, 텃밭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 조사 보고를 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1번에서 15번까지는 11번에서 12번은 뭐예요? 관용 표현. 우리가 단어와 수거라고 하죠. 그 관용 표현. 단어의 의미, 수거의 의미 요게 여기 나와 있고요. 13번은 네, 의문 변동입니다. 늘 출제되는 문제죠. 그죠? 네, 공부 꼭 만약에 의문 변동이 자꾸 틀린다. 진짜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공부 열심히 해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용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되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한수모의고사 요 해설 강의를 시청하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의문 변동 강의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이 그거는 일부 공개 강의로 돼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링크로 보내드릴 테니 댓글로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은 문장의 짜임새. 이거 명사절, 뭐 서술절 이렇게 나오는데 명사절이 여러 가지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명사절의 기능에 대한 문제이고요. 네,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15번 같은 경우엔 중세국어인데요. 중세국어에서 의문문. 뭐 설명의문문일 때, 판정의문문일 때, 2인칭 주어일 때 어떤 어미나 조사를 쓰느냐. 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 조사. 뭐 관용격 조사 뭐 이런 거 중세국어에서 많이 나오는 조사 부분 있죠? 네, 그게 결합되어서 문제가 났습니다. 자, 그럼 16번에서 20번은 무엇이 났는가? 자, 16번에서 20번 고전시. 자, 문학은 이렇게 났고요. 비문학은 이렇게 났어요.
자, 문학 같은 경우는 16번에서 20번 고전시였는데요. 송미인곡 그리고 농가원령가의 시원령이 났어요. 자, 이 농가원령가가 이번 수능에서 복병이에요. 아마 이 부분이 날 수 있어요. 여태껏 수능을 출제됐던 것들을 보면 연행가, 일동장유가 막 안 날 것 같고 너무 길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났거든요. 농가원령가가 엄청 길고 이런 교훈적인 내용이 과연 날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날 수도 있어요. 왜? 최근에 출제 경향이 이러니까. 월선원 16경과 이것도 선생님이 막판까지 작년에도 막판까지 막 전문 정리해주고 막 그랬었거든. 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그 긴 작품에 수능 특강에는 일부만 출제가 됐고 나머지는 이제 그 아이들이 구할 수 없는 그런 전문이다 그러면 그 부분 다른 데서 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여기 이 현수 모의고사에도 10월령이 났어요. 농가원령과 10월령. 자, 1월령부터 12월령까지 주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수능 전에 한번 찍어서 여기다 오픈을 하긴 할게요. 네, 한번 보세요. 주요 내용들을 좀 보시고 이건 근데 중요한 게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서 해석을 여러분이 한번 꼼꼼히 해보셔야 돼요. 해석본도 선생님이 한번 우리 듣는 학생들한테만 한수모의사에 신청해서 이제 하는 학생들은 이제 보내주도록 할게요. 출력해가지고 같이 보조자료를 하나 보내주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건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송미인국 같은 경우에는 필수 작품이에요. 선생님이 유튜브에 지금 일부 공개 강의로 원래 그 요청한 학생들이나 오프라인 학생들한테만 보내주던 링크를 그냥 공개 강의로 해놨어요. 공개 오픈 강의로 해놨거든요. 이제 수능을 앞두고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필수 작품들을 필수 가사 작품들 강의를 오픈해놨으니까 보시면서 마지막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고전 소설은 최고운전이란 작품, 현대시는 마지막 느림보 빠삐용.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이제 수특에 출제되어 있던 작품인데요. 유하의 작품이에요. 이 유하라는 작가는 요즘 교과서, 그러니까 요번 개정된 그 교과서 있죠. 교과서에 많이 등장하는 시인이기 때문에 이 작품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하라는 작품 선생님 설명하면서 이따 풀이할 때 가도록 할게요. 현대소설 모래톱 이야기, 김정환의 모래톱 이야기, 이게 역사랑 연관을 시켜서 조마이섬이라는 어떤 섬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를 상징해.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당하기만 한 역사를 갖고 있잖아. 근데 그게 이 조마이섬 사람들로 나타나요. 그런 중요한 좀 작품이고요. 그다음 비문학에서는 인문과학 사회가 났는데 인문에서는 가설이라든가 추론, 머리 아픈, 우리가 딱 보면 머리 아픈 연역 추론 뭐 나올 때 이 추론이 어렵게 나오면 이러잖아.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좋지요. 네, 인문 부분이 추론이나 명제 이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철학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그다음 과학 같은 경우에는 뉴런, 뇌과학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죠? 내용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다음 사회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화폐, 네, 디지털 화폐 나오면서 통화량이라든가 이런 관계들, 그런 관계 선생님이 그 배경 지식으로 같이 이제 요거 수업하면서 비문학 풀이하면서 배경 지식으로 그런 경제에 관련된 용어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알아야 되는 스키마를 이야기해주면서 5회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